안녕하세요. 베리드림입니다. 저희 베리드림 블루베리 TV에서 블루베리 식재 편을 마련해서 블루베리 식재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준비한 블루베리 식재 편에는 먼저 방송을 해드렸던 블루베리 배지를 만드는 방법, 그리고 블루베리 묘목을 식재하는 방법을 한때 묶어서 영상으로 제작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고, 제2편에서는 두둑 재배와 노지 재배, 화분 재배가 있는데, 오늘은 블루베리 화분 재배를 위한 화분 식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분 재배를 위한 화분 식재를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또 좋은가, 그 식재하는 방법과 또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화분 식재편 다음으로는 노지 재배를 위한 두둑 재배, 두둑 만드는 방법과 또 두둑 식재는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두둑 만드는 방법, 두둑 식재편을 한때 묶어서 두둑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으로 해서 다음 편으로 또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식재에 대해서는 전편에 방송해 드렸던 블루베리 배지와 블루베리 묘목 식재 방법에 대해서 제작해서 알려드렸고, 오늘은 블루베리 화분 재배를 위한 화분 식재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으며, 다음 편에서는 노지에서 두둑을 만드는 방법과 또 그 두둑에 어떻게 식재를 하는가에 대해서 두둑 식재 방법까지 자세히 마련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분 식재를 위해서는 먼저 준비가 되어야 될 것들이 있는데요. 제가 전편에 말씀을 드렸던 블루베리를 식재를 위한 블루베리 배지가 필요하고, 또 멀칭을 위한 블루베리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게 제가 평소 저희 농장에서 쓰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소나무 유기물들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소나무 유기물이고, 이 소나무 유기물을 준비를 하시고, 이쪽에 보이는 것은 마사토고, 이쪽에 보이는 것은 이 마사토와 소나무 유기물을 6대4로 배합을 해서 비율로 배합을 해서 만든 소나무 배지를 만들었다고 전편에 알려드렸는데요. 저 배지와 이 유기물을 사용을 해서 블루베리를 식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는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기존의 피트모스만을 사용한 식재 방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화분 재배를 위한 준비물은 소나무 유기물 그리고 블루베리 배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피트모스는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동안 해온 습관 때문에 불안하시면 약 30%, 한 화분을 통틀어서 30% 비율 정도만 준비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준비된 준비물을 가지고 블루베리 화분 식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재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여쭤보신 것들이 있는데, 이 유기물을 어디서 구하냐, 마사토는 어떻게 구하냐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마사토는 꼭 마사토가 아니어도 되고, 일반적으로 배수만 잘 된 일반적인 흙이면 충분하고요. 산에 있는 흙도 좋고 농토에, 그러나 농토에 있는 흙은 기존의 비료가 가능하면 최소한도로 된 흙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사토는 주변에서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고, 또 다량으로 구하실 때는 이렇게 중장비를 운전하시는 덤프트럭 하신 분들이 많이 알고 있으므로 한 차, 두 차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서 아주 저렴하게 한 차에 10만 원도 안 되는 덤프트럭 한 대 가격으로 이렇게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소나무 유기물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군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는데, 물론 인터넷을 검색을 하셔서 구입을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인터넷을 검색해서 구입하지 않고 모든 해당 군에는 산림조합이 있고 산림조합에서 가을철 그리고 봄철경에 각각 계절별로 감벌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소나무 벌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미리 부탁을 해놓으면 얼마든지 구하실 수가 있고 이것을 파쇄를 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방법과 더 간편하게 하시려면 비용을 조금 지불하시고 해당 군에 있는 목재소나 군에서는 이런 소나무들을 파쇄를 해서 파시는 분들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에 조금만 수소문을 해 보시면 거의 모든 군에는 이렇게 파쇄를 해서 유기물의 형태로 파시는 분들이 한두 분들은 꼭 있고 만약에 없다 하면 군마다 목재소가 있기 때문에 목재소에서는 껍질도 벗겨내고 각종 나머지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것들을 수거를 해서 또는 약간의 비용을 지불하고 준비한 뭐 트럭이나 이런 걸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유기물과 마사토는 구하시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블루베리 화분 식재를 위해서 화분이 필요하고 안에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들어 둔 블루베리 배지입니다. 보시면 마사토와 유기물만 섞여 있는 걸 아시겠죠? 저는 여기에 피트버스를 섞지 않았습니다. 이 배지와 이거는 완전한 소나무 유기물 그리고 식물나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으면 블루베리 화분 식재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화분의 종류, 특성, 장단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영상에 화분편에 자세하게 그 종류와 각각 종류별 특징점 그리고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린 것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꼭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준비한 백은 지름이 약 한 65cm 정도 되고 높이는 한 40, 한 2, 3cm 정도. 물론 이거는 기계에서 뽑아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의 몇 cm씩의 차이들은 있는데 지금 이 주격의 화분에 식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렇게 빈 화분에 아까 준비해 둔 유기물 배지를 넣는 것이 아니고 유기물부터 먼저 바닥에 깝니다. 저는 지금 설명을 드리고자 손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할 때는 손으로 하시면 느리겠죠. 바닥에 까는 두께는 센치로 표현하면 그거는 학문적인 논리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센치를 재가면서 할 수는 없고요. 통상적으로 어느 정도의 느낌이냐면 여러분들이 식재할 화분에 약 한 10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깐다는 느낌. 배수가 좀 더 원활하고 나중에 이 순수한 유기물이 발효가 100% 되어버리면 또 비료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새롭게 식재를 하신 분들은 유기물을 먼저 이렇게 깔아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유기물을 지금 빈 화분에 채운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 다음에는 준비한 배지를 마사토와 흙과 섞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은 저는 설명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번거롭습니다. 블루베리 배지를 충분하니 넣어주고 심으실 나무가 묘목이든 성목이든 이처럼 한 1년 반 정도 큰 나무든 반드시 모든 배지의 마지막은 한 뼘이나 한 뼘 약간 못되게 위에서 그 부분은 반드시 남겨 두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조금 후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블루베리 배지를 충분히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화분에 유기물과
블루베리 배지까지 준비를 하셨다면 그 다음엔 이제 마지막으로 준비한 나무를 가운데에 맞춰서 정렬을 해 두시고, 이때 이 사이에 좀 더 가까이 보시면 당연히 이 사이에 공간이 비게 되겠죠. 이 빈 사이를 이 나무의 반 정도를 배지를 채우시고, 이 배지를 채우신 다음에 이 반부터 이 상단 부분까지는 유기물로 채워 주시는 것이 아주 적정한 화분 식재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반까지 배지를 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린 대로 심고자 하는 화분에 지금 저 같은 경우도 반틈까지 블루베리 배지, 마사토와 섞어진 배지를 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유기물을 채우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배지를 채우시는 게 아니고, 위에만 붓는 게 아니고 이 화분의 반틈, 만약에 여러분의 화분이 아주 적은 묘목이라 하면 묘목에 크기에 맞춰서 채우시면 되겠죠. 이 빈 공간에 이제 아까 준비해 두었던 유기물을 사이에 계속 부어 주시면 됩니다. 유기물은 화분을 이렇게 돌려가면서 트시면 가볍기 때문에 그 공간 사이사이로 다 스며듭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유기물을 부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저는 지금 설명 때문에 손으로 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손으로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드시니까 손으로 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는 가장자리, 화분의 가장자리로 유기물을 채우신 다음에 지금부터 멀칭이 되겠습니다. 멀칭은 제가 아까 서두에 소나무 유기물을 바닥에 약 10cm 정도 깔고 그 다음에 배지를 넣고 나무를 올린 다음에 나무가 올려지면 그 나무의 반까지 유기물을 채우고, 또 반틈부터는 그 화분의 공간 사이에 배지를 계속 채우는 게 아니고 유기물을 채운다 그랬죠. 지금까지 보시면 피트모스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보시면 이게 한 개의 블루베리 화분 식재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멀칭은 토양에, 그 식재가 된 토양에 가볍게 흩뿌려지는 게 아니고 최소가 10cm, 약 한 15cm 정도,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뼘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두께를 해 주셔야 멀칭에 100% 효과가 나기 때문에 꼭 멀칭은, 그래서 제가 아까 위에 부분 한 뼘 정도를 남겨 놓으시라는 게 멀칭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멀칭은 꼭 10cm 이상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블루베리 화분 식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는 지금 피트모스를 사용을 안 했는데 여러분들은 기존에 피트모스를 거의 80% 이상 사용을 하셨기 때문에 불안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될까 하고. 그러신 분들은 화분 배지를 만드실 때 약 마사토와 소나무 유기물 둘만 섞지 마시고 약 30% 정도의 피트모스를 섞어서 사용을 하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피트머스가 나빠서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아니고 과다한 피트머스 사용을 억제하자는 차원이지 피트머스를 사용하지 말자가 아니니까 그 점도 오해가 없으시면 좋겠고요. 어떤 것이든 아무리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해가 되듯이 피트머스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영상에 제작에 올린 것을 피트머스의 장단점을 꼭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식재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피트머스 함량이 아주 적은데 산도 조정은 어떻게 하시나요? 하고 여쭤보시는데 소나무 유기물 자체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산도 자체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봄철 유황을 농업용 유황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저도 사용하고 있고 이때 유황을 사용하는 팁도 이 유황을 막 겨울철에도 뿌리고 늦가을에도 뿌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유황은 일단 그 온도 외부 온도가 최소한 13도 이상은 돼야 됩니다. 계절에 관계없이 만약 여러분이 사시는 겨울 내내 13도 이상이 된다고 하면 겨울에 뿌리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 온도가 안전하게 하려면 한 15도 정도가 좋겠죠. 15도 정도 이상일 때 뿌리고 그때부터 한 약 1개월이 지나면 6개월에서 10개월 사이 동안 꾸준히 산도 교정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약 한 2년에 한 번 정도 보편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배지에서는 2년에 한 번 정도 농업용 유황을 흩뿌려 주시면 아주 산도 교정에는 아주 좋겠습니다. 이제 기존에 피트모스와 퍼라이트만을 쉽게 말해서 거의 피트모스만 차지하던 배지를 탈피하시고 꼭 이렇게 유기물과 각종 혼합물을 사용하셔서 꼭 한번 최소한 10주라도 제 방법대로 해보시고 1년 정도 있다가 꼭 수확을 해 보십시오. 어떤 과일의 차이가 나는지 반드시 비교가 되리라고 장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의아해 하신 분들은 농장에 담은 몇십 주라도 아니면 10주 정도라도 꼭 이 방법으로 식재를 하셔서 1년 정도 재배를 해 보시고 꼭 수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생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수분 관리의 편리성도 하실 거고 뿌리가 보호되는 것도 느끼실 거고 그로 인해서 광합성이 원활하기 때문에 나무가 신초 올림도 다르고 신초 올림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 과일 수확은 기존에 해온 방법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꼭 이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블루베리 재배 방법 중 화분 재배, 화분 재배를 하기 위해서 화분 식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편은 두둑을 만드는 방법과 그 두둑에 식재를 하는 방법도 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두둑편에서도 팁을 알려드리겠으니까 꼭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